2019년 2월 9일 사고 후 투병 중 로스쿨 도전에서부터 변호사 시험 도전, 그리고 꿈을 이루기까지 과거의 그녀와 지금의 나의 이야기. 제1장 로스쿨 도전. 2019년 2월 9일 온종일 누워서 고통을 견디다 이제는 이미 내성에 잘 듣지도 않는 약을 먹고 이렇게 나는 내 버킷리스트의 하나인 글을 써본다. 타이핑이 내게는 통증, 근경련, 어지러움 등까지 견뎌야 하는 극한의 작업이지만 이렇게 나의 시간을 고통에 온전히 빼앗긴 채 누워서만 보내는 것은 더 끔찍하다. 투병 중 시작한 로스쿨 도전에서부터 변호사 시험 도전에 이르기까지의 그녀와 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본다. 어느새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때의 나의 기록들을 찾아 읽어보았다. 법조인의 꿈을 꾸며 희망을 가지고 버텨나갔던 나의 시간들 안에서 나는 지금, 그때는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 애써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감추려 했던 그녀의 두려움, 슬픔, 아픔 등을 보고 말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포기한 채 그렇게 법조인이라는 꿈에 새로이 도전하면서 10년 전 그녀는 오늘의 나를 어떻게 꿈꾸었던 것일까? 다행히도 변호사의 꿈은 이루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는 얼마의 시간을 더 고통 속에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를 만큼 너무 아프다. 나는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 10년 전의 그녀를 다시 만나려 한다. 2007년 어느 겨울날 택시 사고로 신경병증 통증과 간대성 근경련이라는 희귀 난치병에 걸렸다. 나는 그것을 계기로 결과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얻었고 대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평범한 일상의 행복과 자유를 잃었다. 2009년 봄 무렵 어느 카페 안. 이제 그만 합의 보시죠. 합의 안 하시면 소송 걸던가 하세요. 보험사 직원의 말에 그녀는 너무나도 당황해서 물었다. 아니, 이렇게 보시기에도 확연히 근경련이 계속되고 보이시죠? 그리고 극심한 통증 때문에 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요? 그렇게 지불 보증은 일방적으로 끊겼고 그 사실이 부당하다는 사실조차 그 당시 인지할 새도 없었다. 그녀는 막막했다. 법? 소송? 대학에서 법과 생활을 교양 과목으로 수강했고 한때 미국 유학을 준비해 보면서 미국 로스쿨에 대해 알아보다 엄청난 금액의 학비에 놀란 적이 있었던 것 말고는 법에 관해 무지했다. 택시 사고 후 그녀는 다른 두 분의 환우와 함께 CRPS 커뮤니티 운영진으로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자 하였다. 법률 상담을 하려고 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한 법률사무소의 실장님을 찾아갔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고마운 인연으로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실장님께서 언급해주신 한마디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로스쿨? 아파서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고 힘들겠지만 로스쿨에 가서 공부해보는 것이 어떠하겠냐고 그렇게 말씀해주신 실장님의 그 한마디. 내가? 지금 이 상태의 이 몸으로? 설령 합격한다 한들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로스쿨 생활은 어떻게 버티고 변호사 시험은 어떻게 버티지? 변호사 시험이 5일이라는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등등 통증과 근경련으로 밤새 아파하는 와중에도 떠나지 않는 물음표들에 그녀는 답했다. 희귀난치병 환자가 되어 환우들의 실상을 보고 직접 겪으면서 알게 된 불합리한 법제도와 관행들, 높은 법의 장벽, 그리고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겹겹의 고통에 더하여
경제적 고통까지, 그리고 사회적 고립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환우들을 떠올렸다. 그래, 한 번뿐인 인생이야. 병의 고통이 내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게 보고 있지만은 말자. 그녀는 그렇게 다짐했다. 투병 중 그렇게 시작한 로스쿨 준비. 너무 아프고 시간이 촉박하여 사실상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첫 관문인 리트 시험을 앞두고 그녀에게 시급한 것은 현행 불합리한 제도상 장애 인정 및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일반인 고사장이 아닌 장애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각종 소명 자료들을 가지고서 법무부 리트 시험 주관 측에 요청하여 허락을 받는 일이었다. 다행히도 주최 측의 배려로 장애인 고사장 배정과 근경련 등으로 마킹이 힘들어 대리 마킹 지원, 그리고 논술 시험을 위한 컴퓨터 제공, 그리고 간이 침대 등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시험을 치르는 그 하루 동안에도 고통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기에 리트 시험은 의식이 많이 흐려진 상태로 보느라 소위 완전히 망쳐버렸고 오후에 치러진 논술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다음은 2010년 로스쿨 준비생을 위한 카페인 서로연이라는 곳에 그녀가 남긴 글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좀 여러분과는 많이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완전 저 리트에 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원서를 내는 것만으로도, 아니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리트를 본 것조차도, 아니 법조인의 꿈을 잡고 견뎌온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참 많은 의미가 있는 일이었답니다. 매 순간 제가 걸을 수 있는 최선의 발걸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음을 제 자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삶의 하루하루가 정신력과 싸워내야 하는 고통의 여정이기도 했지만 참 많이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제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제가 던진 물음표는 냉정한 답을 부탁드린다는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지치고 지친 심신, 건강한 친구들과는 다른 삶을 걸어온 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 그 힘겨운 발걸음 한 걸음 떼기 위해서 이렇게 생면부지인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 버텨내온 여정을 여기서 멈추어 버리지 않게 제 손 좀 잡아주세요 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이나 친구들,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이곳 생면부지의 여러분에게 그렇게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었나 봅니다. 그냥 그렇게 넋두리하듯이 털어놓은 말들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진심이 담긴 따스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소중한 선물로 제 가슴에 담겼습니다. 무슨 대학교 로스쿨이 6배수였어도 객관적으로 1차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더욱이 저는 일반 전형으로 넣은 것이라서 더욱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자기소개서를 읽으신 교수님들께서 그 마음을 보아주신 것이 아닐까, 저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한 삶이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서 단 한 명뿐인 주인공이라는 것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남들과 비교될 수 없는 님의 삶의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길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리고 꿈을 놓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화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타이핑도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글을 남기는 것은
지금은 환우분들에게 제가 쓴 글들로 희망을 전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언젠가 제가 제 삶을 마치기 전에 제 인생길 이야기를 담은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날이 설령 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날을 꿈꾸지 못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저보다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조금은 가족 같은 언니, 누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해 봅니다. 아마도 지금은 여러분께 와닿지 않는 말들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매서운 칼바람에 쓰러져 많은 것들을 잃고서 너무나도 힘겨워 그대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온다면 삶의 길이란 오로지 한 길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려가는 길에서 시련이 닥쳐 길을 잃고 헤매다 보면 앞으로 멀어져만 가는 사람들 뒤로 홀연히 남겨져 나만 뒤처져 버린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외롭고 힘겹기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탄탄대로에서 넘어져 들어온 산길이 마냥 가시밭길만 펼쳐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시에 찔려 아프겠지만 그래도 일어나 한 걸음 걸어가 보세요. 그렇게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어느새 한적한 산길에 나를 지켜주고 있는 푸른 하늘을 그리고 시원한 바람을 이쁜 꽃들을 나를 위해 노래해주는 새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길에서 탄탄대로만 달렸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을 또 다른 귀한 누군가의 삶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더 소중한 기쁨, 더 귀한 행복까지도 선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의 삶을 통해 더 아름다운 여행을 가슴으로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실현의 시간, 문득 여러분의 시계가 되감겨 지금 이 순간에 잠시 멈추어 어렴풋이 서로연이라는 카페에서 어떤 글을 본 것 같은데 라며 제가 떠오르게 된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같은 하늘 아래 님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님이 시련의 시간을 잘 이겨내 가시라고 간절히 기원해 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만나본 사람들은 제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한결같이 말하곤 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밝을 수가 있냐고, 아픈 것이 진짜 맞긴 하냐고. 저의 대답은 지금 이 순간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은 가을이니까. 이 가을이 너무나도 이쁘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꿈이 좌절되어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치고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시죠? 그럼 힘내지 마시고 차라리 그 힘마저 님의 그 어깨 위에서 내려놓으시고 마음껏 울고 마음껏 소리치고 마음껏 토해내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을 한 번만 보시면 안 될까요? 울고만 있기엔 이 가을이 너무나도 이쁘지 않나요? 조금만 다시 그 눈물을 거두어서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한 번만 웃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고. KTX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에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가을의 뒷모습을 조금이라도 눈에 담고 싶어서 한참을 가을과 담소를 나누다 문득 지친 심신을 의자에 기대어 앞을 보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으로 당신을 보내세요 라는 문구가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으로 가슴으로나마 잠시 떠나보는 가을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2019년 2월 9일 밤 9시 10년 전에 그녀는 아마도 10년 후의 미래에 병증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마침내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더 끔찍한 고통에 웃음마저 잃어버리게 될지 모를 지금의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었나 보다. 10년 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녀가 미래의 나를 위하여 묻어두었던 타임캡슐을 지금의 나는 이렇게 꺼내보고 있나 보다. 그래서 그녀에게 전한다. 지난 10년 동안 잘 견뎌내 주어서 고맙다고, 잘 살아내 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고. When I was only 10, I was told by a man. He smiled as he said, "Girl, you need to understand. Unless you grow thinner, no man would ever want you." And what a grown-up said, I believe as children do. She wasn't made for your pleasure. Don't you blame it on human nature. She wasn't made for your pleasure. Oh, who will love her? Daisy, go dress yourself in a red disguise. To look like a rose, you must pay a heavy price. Try to be beautiful and pleasing to the eye. Run after your youth till the day that you die. She wasn't made for your pleasure. Don't you blame it on human nature.